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오늘은 책 100권 읽기 네 번째 책인데요. 책 제목은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이 책인데요. 빠숑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학렬 저자의 책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저자에 대해서 따로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빠숑님의 책이 나올 때는 매번 예약을 걸어 놓고, 이번 책도 마찬가지로 초판 1세본 나오자마자 받아서 책을 이제 봤는데요. 역시나 아주 쉽게 쓰시고, 우리가 이제 약간 궁금해했던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풀어 놓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하는 어떤 초보자들이 좀 지금의 현상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소개를 드리려고 노력은 할 텐데요. 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짧은 시간 안에 제목 위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따로 구하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저자의 말에 보면 이 책 한 권에 저의 지난 20년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20년간의 조사와 분석 자료를 총 동원했습니다. 전국 규모의 분양 물량, 시세 변동률, 시세 변화, 거래 동향, 미분양 현황, 입주 물량 등 전체적인 공급과 수요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움직이는 모든 액터들에게 이 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방대한 어떤 빅데이터를 잘 이렇게 활용해서 저희들에게 음, 어, 어, 어떤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1. 지금 가장 유리한 사람은, 지금 현재 2019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층은 무주택자와 1주택 세대 중 자가 실수요를 위해 신규 아파트를 구매하는 층이다.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현재는 방향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다. 적어도 이 글을 보는 무주택자 1주택 세대는 50년 만에 처음 온 실수요자 시장을 제대로 활용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3. 각종 위기에도 끄떡없는 안전 가옥이 있다. 이 내용에 이제 어떤 것이 안전 가옥인가 설명도 있고, 위험 징후가 보이는 지역이 눈에 띄기 시작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블랙스완을 대비해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세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첫째, 묻지마 투자를 하지 않는다. 둘째, 실거주층이 아닌 투자자끼리 매물을 돌리는 시장이 아닌지 체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질에 충실하게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그 본질이라는 것이 입지이며, 입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입주 물량이 많다고 역전세를 활용하라. 다섯 번째, 내 집이 필요한가 생각부터 바꿔라. 여섯 번째, 전문가 믿지 마라.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현재 불확실하다, 뭐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막 그렇게 부추기면서 불확실성을 즐기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기업일까? 정부일까? 국민일까? 이렇게 봤을 때 불확실하다고 그런 불확실성을 즐기는 계층은 결국 전문가다. 전문가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이런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기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적 분석은 대부분 금융권연구소에서 제공한다. 신문에 나오는 재테크 관련 상담의 답변을 보면 놀랍게도 부동산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고 금융권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답변의 유형은 대부분 부동산을 줄이고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제안이다. 결국 부동산 논쟁으로 실제 당사자들이 아닌 부가적인 수익을 얻는 계층이 있는 셈이다. 어떤 계층?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일곱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세는 없다. 그래서 지역별로, 유형별로 시장이 세분화될 것이고 또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2장 수요. 1. 집이 남는데 집값은 왜 오를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평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는 집이 남아 돌고 어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가 늘게 되어 있겠죠. 두 번째, 계속되는 재개발 재건축에도 아파트가 늘 부족한 이유. 그 재개발 재건축은 그 수요의 공급량을 얼마 늘리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는 파숑의 노하우. 요거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을 거예요. 해당 지역 내 수요를 추정하는 파숑의 방법 중 하나는 현장에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먼저 기존 아파트의 매물수, 즉 자녀 세대 물량을 본다. 지역마다 단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매물이 전체 세대 수의 1%가 안 되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고 판단한다. 10%를 초과하면 공급이 더 많은 걸로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4. 갭 투자 가수요에 호갱되지 않는 법. 네, 그것도 공급과 수요를 잘 봐야 한다는 이야기. 실수요층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5. 시세 하락, 거래량 감소 시기, 급매물 선별법. 급매물을 찾는 것보다는 저렴한 급매물보다 시세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향후 가치가 높아질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6. 공급 과잉 현명하게 활용하면 된다. 아파트들이 막 주택이 이렇게 입주 물량 이렇게 쏟아지면서 구축 아파트 가격 내려가고 막 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응 전략은 가격이 폭락한 준공 후 미분양 미입주 물량 중 입지가 좋은 곳을 선별한 후에 폭락 혹은 하락한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이 그 대응 전략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7. 자가 점유율에 숨어 있는 뜻. 자가 점유율이 낮고 전세가율이 낮으면 실수요도 많고 미래 가치도 높다는 뜻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번에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은 가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싸니까 사는 게 아니다. 값만 보고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 거품 가격 랜드마크 아파트로 파악하라. 이것이 진짜 거품인지 아닌지 랜드마크 아파트를 기준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2. 아파트의 적정 가격 파악하는 법. 네, 아파트의 시세 판단 기준은 지역 내 최고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3. 찔러도 안 터지면 거품 가격 아니다. 4. 평당 3천의 조건. 네, 평당 3천. 이거 무조건 거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실수요가 있고 사람들이 충분히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거품이 아닌 것이 아닐까? 5. 언제 살까? 언제 팔까? 근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언제가 무릎인지 언제가 어깨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내가 무조건 가장 쌀 때까지 기다려서 사야겠다. 가장 높을 때까지 기다려서 팔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조금 버리고 적정한 가격 내가 이 정도면 사겠다. 이 정도면 팔겠다. 그 기준을 정하면 좋겠죠. 6.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 오해하지 마시라. 7. 다시 뛰는 서울 아파트 실수요층을 기억하라. 이 책에서 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이 그 투기 세력 때문인가? 아니다. 실수요층이다 하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4장 상품 1. 오르락내리락 판단 안 서는 주상복합 매수 방법. 주상복합 한때는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고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상복합을 매수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이야기 나와 있고요. 2. 주차장부터 체크하라. 아파트나 이런 데 주차 대수 꼭 체크해야 되는 지금 필수 요소가 되었고요. 3. 입지가 중요한가? 상품성이 중요한가? 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입지 중요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상품성도 중요하다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4.
재건축과 재개발의 시대다. 이유가 뭘까? 5.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 입지와 상품 경쟁력 모두 따져라. 6. 실패하지 않는 오피스텔 투자의 조건. 오피스텔 투자도 사실 이게 이제 임대 그 수익률 또는 나중에 그 매매 차익을 보거나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보고 투자를 하셨을 텐데, 오피스텔 최고 투자 전략은 추가 공급이 어려운 기존 도심의 역세권 입지를 선점하는 것이다. 비싸더라도 꾸준한 월세 확보는 물론 시세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오피스텔 투자 결정 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중대형 아파트 인기에 속지 마라. 네, 어떤 그 풍선 효과로 여기 중대형 아파트 금액이 올랐을 수 있고, 또 중대형 아파트에 투자하실 때는 그 아파트의 입주민 계층,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 하락한 적 없는 확실한 상품 토지. 토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고상철 교수님 항상 하시는 얘기인데요. 토지는 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 투자를 하려면 먼저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뭔지 잘 알고 공부를 해야 하고요. 토지 투자는 아직 가치가 낮지만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해야 하는데요. 이게 토지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기 제시하고 있는데요. 토지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5장 입지 1. 서울도 모르면서 지방 투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아는 곳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동네, 잘 모르는 아파트 이름 이런 데다가 우르르 따라가서 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고요. 2. 투기 지역은 정부 공인 최고 인기 입지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기를 투기 지역으로 묶었다 하면 여기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게 뭐 막 집값이 뛸 수밖에 없다고 나라에서 아예 인정을 해주는 곳이니까 우리로서는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지역이란 얘기죠. 3. 강남 불패 언제까지? 서울 입지 트렌드 따라잡기. 강남이 인기가 있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면 강남의 인기는 계속해서 가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부분. 자, GTX-B 예타 통과 아직 움직이지 마라. 5대 프리미엄에 주목하라. 그 5대 프리미엄이 뭔지 보시면 교통, 교육, 상권, 자연환경, 상품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나 또는 뭐 이제 실입주 뭐 다 그렇게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6. 교통, 교육, 환경 다 좋은 중소도시, 인구 한 30만 정도 뭐 되는 그 이하 되는 중소도시 투자, 난 반댈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좋아질 그런 여건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7. 2기 신도시의 미래, 1기 신도시를 보라. 신도시들은 적어도 10년 정도 있어 봐야 정확하게 거기 이제 뭐 기반 시설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돼서,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좀 지켜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제6장 정책 1. 부동산 정책이 현실과 엇박인 이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국가가 정책을 내는 이유는, 국가는 과연 그 부동산 값이 떨어지기를 바랄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부동산 자체 그 금액이 많이 떨어지는 정책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단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 가면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잘 파악해야 된다. 집값은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 폭락한다고 하면 우리가 강남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 서울 투기 세력 진짜 투기 세력일까? 아니면 그게 투기 세력이 있을 것이다 하고 분위기를 막 그렇게 이제 조장하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다
다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학렬의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네, 빨리 받아서 빨리 읽고 해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제가 바빠서 하루 이틀 늦게 이렇게 올리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